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네, 정혜연입니다. 1, 2심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 표명의 사례로 사령부 소속 A씨가 2012년 3월 10일 자신의 그 소셜미디어에 제정신이 아닌 자들에 의해 제주도 이미지가 더럽게 수모를 겪고 있다. 해군 기지를 해적이라 비하하지 않나. 일국의 야당 총재와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공사 현장 책임자를 협박질을 하지 않나. 라는 글을 리트윗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대로라면 조국 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이죠.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 2018년 그 12월 31일이었죠. 그 국회 운영회의에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 폭로 관련해서 현안 보고가 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혜연 기자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정치적 견해 표명의 사례라는 게 이제 김관진 전 실장과 관련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치적인 견해 표명을 한 사이버 사령부 소속 A씨와 김관진 전 실장이 네. 공범 관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군형법의 정치관여죄로 네. 이제 유죄를 선고한 네. 건데요. 네. 자, 보세요. 근데 그때 지금 김태우 수사관 폭로 관련 현안 보고가 그렇죠. 2018년 12월 31일 날 그렇죠. 열렸습니다. 네네네. 그때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네. 처음 출석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씨를 적극 이제 엄호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이 특히 이제 현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장관의 활약이 아주 눈부셨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네. 이들 주장대로 김관진 그다음에 정치관여 A씨의 네. 이제 콜라보가 있었다면 네. 지금 보니까 박범계 조국의 콜라보는 훨씬 더 심각했던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요. 네. 이 김관진과 A씨의 콜라보가 있었다면 이 조국 씨와 네. 이 이제 그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네. 이 조국 씨 밑에 있었던 특감반원들이 네.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 씨의 명령을 받고 민간인 사찰을 그렇죠. 한 거다. 그때 예,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 예, 소리죠. 예. 근데 그거를 엄호한 게 박범계 장관이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 엄호한 게.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그 박범계 장관, 네. 이번에 중요한 거는 그 양반이 어떻게 조국을 비호했는지, 네. 그걸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이제 박 장관이 이제 네. 조국 네. 씨한테 위에 누가 있나 네. 물어보니까 이제 데스크가 있다. 네. 이제 그러니까 김태우 위에 네, 누가 네, 있어? 네, 그랬더니 네. 뭐 데스크가 있다. 네. 그 위에 누가 있냐? 그랬더니 네. 이제 조 씨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있다. 그러니까 박 장관이 거기 위에 또 누가 있어? 그렇죠. 그랬더니 뭐 제가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박 장관이 제가 누굽니까? 네. 3번을 물어봅니다. 이제 조 장관이 조국입니다. 네. 민정수석입니다. 네.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박 장관이 맞다. 네. 조국 민정수석이 오죽할 일이 없으면 네. 사법개혁하고 네. 검찰개혁하는 것마도 시간이 부족한데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는 공수처 설치하고 네.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자치경찰제 해야 되는데 법원 행정처 폐지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말을 길게 해서 그래요. 박 장관이. 네. 오죽할 일이 없으면 일개 특감반원 내리고 지시하고 보고하고 묵인하고 그럴 겨를이 있었냐? 네. 이게 물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 씨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한 네.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보면 그 조국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예. 그렇죠. 일개 감찰반원이 누가 위에 뭐 예를 들어 김태우 위에 박형철이 네. 박형철 위에 누구 네. 그렇게 일일이 세세하게 보고를 받았을 리 없다. 네. 그러니까 조국이 맨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이 바쁘니까 네. 이런 그러니까 아니. 완전 말단 직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월간조선에서도 막내 기자가 기사 쓰는 거를 네. 이렇게 회의 시간에 이게 뭐 처음에 뭐 선배들한테 보고하고 뭐 이렇게 돼야지. 물론 네. 우리 부서는 민주적이기 때문에 편집장한테 이제 직보를 하기도 하지만 네. 그 일반적인 회사를 보면 네. 그 보고 체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너무 이제 말단이다 네, 보면 그렇죠. 이런 걸 세세하게 보고를 그렇죠. 받지 않고 그렇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박범계 장관은 얘기를 해주고자 네 위에 그렇죠. 누가 있어 그렇죠. 누가 있어 열심히 그렇죠. 근데 그 바쁜 사람이 네. 니들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르면 김관진 실장은 청와대 최고 안보 실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네. 국방부 장관 때 네. 일이었기 때문에 그 국방부 네. 장관, 그러니까 국방부의 수장이었던 거죠. 군의 그렇죠. 수장. 예. 제일 높은 그렇죠. 사람인데 그분은 근데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네. 주셨듯이 1, 2심 재판부가 정치적 견해 표명의 사례로 사이버 사령부 소속 A씨. 네.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 소속이면은 뭐지 군인 네,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군인이
리트윗한 거 리트윗한 거를 네.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그렇죠. 지시를 하거나 그렇죠. 알고 있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웃긴 게 저는 뭐 참고로 소셜 미디어를 하지 않는데 제가 어떤 걸 리트윗했어요. 네. 우리 편집장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보통 상식적으로 아니 근데 자기 편이 얘기할 때는 막 그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야 네가 그 저 말단이 한 일을 네. 맨 위에서 알 수가 없어. 그래놓고서는 그럼 그 논리대로 하면은 저 밑에 군인 사령부에서 어디 지금 뭐 제가 저기 직구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누구가 한 일을 국방부 장관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군에 다니신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그냥 한 군에 있을 때 상병쯤 되는 사람이 자기 소셜 미디어에 리트윗을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박범계 장관이 야 조국이 얼마나 민정수석 자리가 얼마나 바쁜데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솔직히 민정수석보다 국방부 장관 더 바쁜 거 아니에요? 민정수석의 밑에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보다 군인이 훨씬 많잖아요. 군인이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더 바쁘겠죠. 제 생각입니다. 아까 조국 씨도 바빴겠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때 김관진 실장이 하신 일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껄끄러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았겠어요? 네. 이게 제가 자꾸 김관진 실장만 왜 다루냐 이럴 수도 있는데 첫 번째 그분과 관련해서 하면 조회수가 좀 높게 나오고요. 솔직히. 두 번째 그분에 대해서 좀 나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있다는 자부심은 있습니다. 네.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네. 인연을 쌓게 돼서. 세 번째는 와 이분 너무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정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문재인 정부는 왜 유독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또 이 김 전 실장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을 굳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탈탈 털어서 네. 뭐든지 어떻게 엮어서라도 네. 니들은 보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엿보이는 그렇죠. 거죠. 이게 되게 무서운 마인드인 게 뭐냐면 이제 본인도 탈탈 털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잖아요. 그러면 뭐 저희가 앞서 시간에서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어디 뭐 특전사가 다녀왔다고 대통령 선거 네네네. 이렇게 낙하산 메고 있는 거 다 군형법 적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일반인한테도 군형법이 적용이 되는데. 자, 어쨌거나 저희가 지금 논리 얘기를 드린 건데요. 예를 들어서 박범계 장관이 했던 말을 한번 빌리자면 조국 비호할 때는 조국 민정수석이 그렇게 바쁜 사람인데 어떻게 저 말단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 다 알겠느냐라고 했는데 자, 박범계 장관 어쨌거나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쨌거나 실세 중에 한 분이시죠.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그 똑같은 논리대로 하면은 그 김관진 국방부 장관 참 장관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을 텐데 저 밑에 있는 사병 하나가 소셜미디어 리트윗한 것까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로 또 이제 엮어서 근데 알 수 있다라고 유죄를 겁니다. 때린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똑같이 논리를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한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하루에 결제할 서류가 수없이 많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김병준 전 정책실장이죠. 이제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회장도 하셨고 이제 그분이랑 제가 이제 그분이 노무현 정부에서 일하고 그만두고 난 다음에 처음에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가보면 정말 그 정책실장이 뭐 못 보는 자료가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그 모든 그 정책에 관련된 경제 정책에 관련된 자료가 이렇게 쌓이니까요. 또 정책실장이나 그러면 그만큼 그 정도의 보고서가 있었을 거라고요. 김관진 장관 책상 위에. 근데 그거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님이 정말 뭐 천재라서 그 기수 중에 한 명만 가는 또 독일 유학파시긴 하지만 뭐 이걸 어떻게 알았다고 이렇게 주장한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 이게 맞다면 조국 전 민정수석은 특감반 밑에가 뭘 하든 다 알고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라면서요. 그럼 왜 김관진 장관은 왜 시켰다는 거 그런 거죠? 아니, 잣대가 다른 거예요. 잣대가 다른 거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행태인데 특히 이런 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의 잣대가 A라는 사람 다르고 B라는 사람 다르고 이것은 정말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관진 전 실장은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데 조국 전 민정수석은 아마 이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모양입니다. 뭐가 맞는지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